동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성비 시술 3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없앰으로써 인상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또 그뿐만 아니라 항노화나 그러니까 피부의 표면의 노화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상당히 또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바쁜 분들 어떻게 자주 와요, 병원에. 그거는 보통 한 2번에서 3번 정도 시술하게 되면 1년 반까지 가기 때문에 그냥 딱 눈 감고 3개월 쭉 똑같이 지속만 해보신다면 정말 큰 차이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자는 거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시술 잘 하고 뭘 해도 잠 못 자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이 수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많고 이것 때문에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는 차라리 수면제를 드시면서까지라도 잠을 일단은 자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또 수면제 정도가 또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시간들을 맞추라고 하고요. 잠을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30분 전부터는 주변 라이트들을 어둡게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서양하고 달라서 외국 드라마에서 집안에 형광등 켜놓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백열등이나 등으로 집안을 느낌이 좀 따뜻한 느낌이 강하죠. 근데 우리는 다 어때요? 다 LED 등에 완전히 다 밝죠.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블루라이트가 가지고 오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 조명을 쐬고 있는데 이 조명이 밝은 흰 톤에 가깝다는 거는 블루톤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이런 블루톤이 세질수록 하얗게 선명하게 보이는 경향이 좀 있고 빨간 톤이 많아지게 되면 점점 피부가 좀 더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집안 환경을 좀 더 톤 다운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내가 LED를 쓴다 하더라도 하얀색보다는 주광색이 있죠. 이런 것들을 피부 온도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블루라이트가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엄청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저녁에 완전 밤과 낮이 껌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지나가면 다 그냥 불빛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되게 강한 빛에 노출돼 있죠. 그리고 그 야외에서 나가는 가로등빛뿐만 아니라 차량 불빛, 그 다음에 간판 불빛, 뭐 안에서 실내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엄청 세잖아요. 전부 블루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잠을 잘 못 자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런 것들과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좀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런 블루라이트에 대한 노출을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안경도 있어요. 요즘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안경. 왜냐하면 눈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블루라이트만 차단되면 안에서는 인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화면에 보면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그런 차양막을 쓴다거나 요즘에는 형광등에도 이런 형광등 밑에다가 어떤 그걸 대서요. 블루라이트를 좀 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아니면 아예 집안 분위기를 형광등 안 켤래 하고 그냥 아예 등으로 쫙 세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블루라이트를 되게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을 주무시거나 잘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되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그 잠을 좀 잘 못 주무시는 것 말고도 만약에 밤낮이 바뀌는 분들 내가 저녁에 일하고 아침에 들어오시는 분들 주무시면 아침에 주무시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밤낮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좀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꼭 먹고 주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내가 수면으로 인해서 멜라토닌이 안 나왔던 부분을 내가 보충해 주는 거긴 하니까 실제로 되게 도움되고요. 우리나라는 이건 약간 수면 유도제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영양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먹고 그냥 주무시면 살짝 잠은 오게끔 하지만 이게 되게 중독이 된다거나 의존도가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평소에 건강 목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저는 좀 이렇게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좀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물론 이제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로 컨트롤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을 드시긴 하셔야죠. 그래서 일단 저는 약을 드시더라도 잠을 제대로 자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자 상황에 맞춰서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성비 시술 3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보톡스고요. 두 번째는 주베로과 같은 스킨 부스터. 세 번째는 울세라 같은 시술입니다. 사실 울세라는 좀 가성비가 떨어지고 고가 시술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효율적인 시술로 제가 해서 금액적인 면에서는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1년을 전체로 플랜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더 가성비가 있는 시술인 것 같아서 이 3가지를 꼽았습니다. 보톡스는요, 일단 근육에 맞았을 때 근육의 힘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죠. 자, 근육의 힘을 풀어주기 때문에 주름이 덜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근육을
근육을 안 쓰게 만들어주니까 사이즈가 줄거든요. 그래서 큰 근육들은 사이즈가 줄게끔 만들어주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인상을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근육에 힘이 좋은 부분들을 풀어줘서 인상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또 그뿐만 아니라 항노화나 내가 피부의 표면의 노화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근육에 직접 놓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 보톡스를 놓는 스킨 보톡스 또는 메조 보톡스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스킨 보톡스가 상당히 또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톡스가 원장님 어차피 맞으면 한 3개월, 6개월밖에 안 가고요. 또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맞아요. 그렇게 맞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 주름이 있어요. 보톡스를 맞았어요. 그럼 이마 주름이 사라지죠. 당장도 좋죠. 사라지고 좀 펴 보이니까. 자, 그러면 6개월 뒤에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언제 주름으로 돌아갈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좀 예를 하나 들면 2025년 1월 1월에 보톡스를 맞았어. 그리고 나는 2025년 7월 1일에 보톡스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이 6개월 지나는 동안 이제 7개월짜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이 기간 동안 주름이 쭉 없었죠. 그리고 이제 주름이 슬슬 생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주름은 언제 주름일까요? 2025년 7월 1일 동안 진행되는 주름이 아니죠. 막아주고 있었잖아. 주름이 안 생겼잖아. 쭉 안 생기다가 마지막에 다시 혁근력이 살짝 떨어지면서 다시 주름이 생기는 그 시점의 주름은요. 2025년 1월 1월 주름에 가깝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나 6개월 딜레식인 거잖아요. 보톡스의 개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름에 대한 개념들을 봤을 때 그냥 그거 맞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당장 펴지고 주름이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없앰으로써 실제로 그 진행을 잡아줬고 다시 돌아갔을 때는 잡혀 있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맞게 되면 계속 피부 주름의 상태는 그때 초창기 때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논문들 중에서도요 10년 이상 보톡스를 맞았을 때 효능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들을 보면 훨씬 더 젊게 나옵니다. 사진들이 왜 더 젊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런 정도의 기능과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너무 과하게 강하게 이런 게 좋아서 그렇게 따지면 요즘은 자연스러운 게 되게 좋다 보니까 약간의 주름은 좀 있다 하더라도 살짝 잡히는 걸 더 좋아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톡스 놓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강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쪽으로 훨씬 더 가지만 실제로 그런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저는 이 보톡스는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스킨 보톡스 또한 마찬가지로 잔주름이나 모공이나 홍조나 이런 것들도 좀 예방해주는 효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위별로 들어가는 용량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각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것들도 다양하고요. 가장 저렴한 건 국산, 그다음에 외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고 들어가는 용량을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서는 4유니트를 쓴다고 한다면 저희 병원은 좀 자연스러운 게 더 중요하니까 2유니트만 쓸 거예요. 아니면 1유니트를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너무 다양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병을 보면 몇만 원 하는데 어떤 분들 보면 몇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대여섯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때는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브랜드에 따라서 또 금액 차이가 확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저렴한 것부터 아주 끝까지 갈 수 있고 너무 저렴한 보톡스는 좀 조금 피해라고 저는 보통 많이 얘기 드리는데 일단 모르잖아요.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설명을 보통 바쁘다 보면 그냥 주사를 맞고 그냥 하니까 근데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어느 정도 너무 낮은 금액은 권하진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근육을 쓰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데는 3개월, 어떤 데는 6개월까지도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주기로 내가 봤을 때 다시 생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인상을 내가 안 쓰는 사람은 좀 오래 갈 거고요. 인상을 쓰는 사람들은 금방 돌아와요.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타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미간이라고 했을 때 3개월마다 내가 좀 인상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벌써 4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 부위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게 또 번거롭고 다 귀찮으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쯤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턱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음식을 많이 씹는다 하면 정말 이게 또 빨리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부위도 그렇고 영양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근육의 긴장도나 이런 게 다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면 한 10만 원대? 한 6개월 정도만 돼. 물론 이제 가장 저렴할 때고 정말 내가 얼굴 전체를 다 골고루 까댄다면 몇십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저렴하게 한다면 딱 그거만 한다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스킨 부스터인데요. 요즘에 스킨 부스터가 한국에서 뿐만 아니고 전 세계 미용 시장의 가장 화두예요. 화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레이저나 다른 시술로만 해결했던 것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엄청 부스팅이 되고요. 그다음 훨씬 더 이런 결과들이 되게 더 잘 나오게끔 만들어주니까 이게 너무 정말 중요한 시장이 됐거든요. 그 시장의 탑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지금 하는 모든 시술이 전 세계로, 심지어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시술들을 오히려 배우고 가서 다시 접목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질 정도로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부스터 중에 하나가 뭐 리쥬란 같은 시술도 있고요. 주베룩 같은 시술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킨 부스터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우면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되게 많은 병원이 리쥬란 또는 주베룩은 다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베룩과 리쥬란의 차이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리쥬란은 기본적으로 좀 피부가 민감해져 있는 분들이 있죠. 이 민감해져 있는 분들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목적으로는 리쥬란이 정말 좋습니다. 장점은 빠른 회복, 빠른 결과. 그리고 단점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한 달 간격, 한 달 반 간격 또는 두 달 간격으로 계속 그냥 하는 겁니다. 계속입니다. 그게 리쥬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주베룩은요, 시술을 받고 나면 반응이 되게 느립니다. 뭐야, 이거 나 맞았는데 왜 효과가 안 나와? 이거 뭐야, 효과 있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인데 천천히 좋아지고요. 엄청 오래 지속됩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한 3번쯤, 4번쯤 맞고 나면요, 거의 1년, 1년 반까지도 가는데, 물론 중간 조금 나빠지면 그때 리쥬란 한 번씩 탁탁 맞아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저는 이것만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스킨 부스터를 활용할 때는 사실 그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미용하는 병원에서는 리쥬란 또는 주베룩 둘 중에 하나는 갖고 있고요. 둘 다 하는 병원도 물론 있으니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이런 시술과 할 때 좀 병행을 하는 것도 되게 도움될 겁니다. 리쥬란도 병원마다 좀 천차만별인데, 이거는 주사를 손으로 하느냐, 뭐 장비를 쓰느냐, 다른 걸 침투시키는 거에 따라서 조금 금액 차이는 되게 많이 나는데, 뭐 저렴하게 하는 병원들은 10만 원대. 근데 좀 더 가격이 올라가는 분들은 거기서 한 3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시술 방법과 테크닉과 여러 가지 떼서 금액 차이는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저렴하게 하면 10만 원 한 중반대 정도 나오는 시술. 단, 요거 리쥬란은 반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으면 하나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게 한 앰플 용량이니까 뭐 2개, 3개를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도 금액은 좀 조율이 됩니다. 주베룩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병원마다 요즘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되게 저렴하게 하는 경우는 한 병당 한 40만 원 정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보통 한 2번에서 3번 정도 시술하게 되면 1년, 1년 반까지 가기 때문에 처음은 좀 고가처럼 느껴지지만 기간을 길게 봤을 때는요, 리쥬란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액적이면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쁜 분들 어떻게 자주 와요, 병원에. 그냥 한 2-3번 오고 그냥 쭉 입고 있다가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는 주베룩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주사하느냐, 주사기를 사용하지 말고도 인젝터라고 하는 다른 기계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침투시키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느냐, 다른 시술과의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금액은 천차만별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저렴하게 하게 되면 거의 한 40만 원대에서 비싸면 100만 원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시술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 차이는 좀 병원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당장은 금액이 좀 비싸 보인다 하더라도 유지 기간을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 스킨 부스터가 단독 레이저 시술을 했을 때와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이저에 걱정하시는 분들, 레이저하고 나면 피부 민감해질 것 같아, 피부 또 이렇게 좀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단독으로도 많이 하는 시술이니까 그런 것들도 조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비싸죠. 울세라는 한 200대 금액인데요. 이거는 이제 울세라가 뭐냐면 하이프라고 해서요.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 즉 돋보기예요. 피부에 딱 대면 피부 안에서 돋보기처럼 초점이 쫙 맞아져서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이 깊이가 있거든요. 1.5mm, 3mm, 4.5mm 깊이에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비슷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슈링크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겠는데, 그런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카피 제품이긴 하지만 금액은 엄청 저렴하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한 에너지를 한 번에 쓰고 좀 지켜보는 게 훨씬 더 피부 건강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너무 얕은 에너지를 자주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금액이 싼 걸 무조건 많이 추천해드렸다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자연스럽고 내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냥 그 비용에 대한 효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울세라를 선택을 했고요. 한 번의 시술에 30만 원을 7번을 하느냐, 그럼 이거는 그냥 한 번의 시술로 1년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2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다른 시술이긴 한데요. 제가 이 가성비에 이 시술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걸 대체할 만큼에 대한 결과가 나올 만한 장비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낮고 결과가 안 좋은 시술이 가성비 있는 시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금액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내 시간도 돈이니까, 그리고 또 바쁘신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하는 그 시간 뺏기는 것도 저는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한 번 비용이 들더라도 1년 쭉 가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의 금액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런 게 낫지 않나. 단 20대, 30대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내가 앞으로 계속 조금 더 해나갈 때는 이 정도 투자? 1년에 내가 한 200만 원 딱 한 번에 투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저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조금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해결이 쉬운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대기 오염을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이 대기 오염에는 흡연도 포함됩니다. 흡연은 내가 피고 있으면 안 피면 그만이지만 사실 피고 있는 분들은 충분하게 이걸 그냥 내가 끊으면 사실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대기 오염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내가 도심에 살고 있는데 이거 뭐 숨도 안 쉴 수도 없고 뭐 공기 청정한 이런 곳에 뭔가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 이런 문제들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데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문들이 최근 10년 내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피할 방법은 없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손상이 있잖아요. 이 손상이 생긴 거를 예방해주는 방법들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이 항산화제는 피부에 대한 저는 항산화제를 이야기할 때는 꼭 세 가지를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요 세 가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많은 항산화제가 있고요. 뭐 레스베라트롤이니 뭐 여러 가지 큐테닌이 등등등 그 말고도 너무 많은 항산화제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될 항산화제들은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중에서 글루타치온은 조금 이 흡수도나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거는 상당히 빠르게 산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먹었을 때 상당히 적은 양만 좀 들어오는 단점은 있지만 비타민 C와 E 글루타치온을 저는 항상 이걸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이 톱니바퀴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항산화제 비타민 E가 내가 다른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탁 산화를 시키잖아요. 산화된 거를 되돌려주면 내 스스로 희생해가지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은 희생된 애잖아요. 희생된 애들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다시 비타민 C가 얘를 살려요. 다시 살리면서 또 다시 희생을 해서 자기가 산화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가 된 걸 또 누가 살리냐? 글루타치온이 살려요. 즉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이 세 가지가 딱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같이 복용을 했을 때 훨씬 강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타민 C, 이 글루타치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복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C와 글루타치온은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산화 반응들 아니면 이런 수용성 물질에 대한 산화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세포 막이라든지 기름에 대한 부분들의 산화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하게 영양을 커버할 수 있죠. 비타민C는요, 수용성이라서 흡수도가 되게 낮습니다. 자, 내가 하루에 3000ml를 복용했어요. 근데 흡수도가 되게 낮으니까 한 20%만 들어왔어, 내 몸에. 그러면 결국 난 600ml밖에 안 먹은 거죠. 3000ml를 먹었지만 흡수가 20%밖에 안 된 거니까. 근데 리포좀 형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용성인 거를 기름으로 써요. 그러면 우리 몸은 기름을 훨씬 더 잘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잘 흡수해서 빨리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안에서 일단 탕 하고 열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리포좀 형태는 보통 한 6에서 80%의 효능을 가지고 가거든요.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3000ml 복용했어. 그러면 2400이 갖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비타민C 고를 때 이 비타민C는 되게 저렴한데 리포점 비타민C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싼 걸 뭘 먹어 이렇게 하고 그걸 선택을 하죠. 뭐 그건 또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흡수도를 고려했을 때 내가 2400을 맞추려고 하면요, 그냥 비타민C로 하려면 벌써 그걸 다시 4배를 섭취를 해야 돼요. 그렇게 섭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과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그 비용을
생각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난 먹는 거에 자체에 의의를 두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리포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좀 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나는 이 양 먹는 거 조금 더 효능을 보게끔 하고 좀 고용량으로 좀 꾸준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예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뭐 가능은 하지만 너무 시기도 하고요. 뭐 위장장애도 생기고요. 설사도 생기고 너무 양이 많아지면 불편하죠. 근데 흡수도는 되게 떨어지니까 그런 부작용을 줄이게끔 하기 위해서 리포점 형태를 먹으면 적게 먹어도 충분한 양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좀 고가다 하더라도 되게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고용량으로 복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를 드시라고 합니다. 되게 먹었을 때 효능이 가장 떨어지는 게 그냥 가루 형태고요. 그 다음에 좀 흡수가 잘 되는 것 중 하나가 패치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약간 리포점 형태의 글루타치온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주사거든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패턴들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뭐냐면, 먹는 거는 결국은 위를 거치고 소장을 한번 거치고 간을 한번 거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게 우리 몸으로 쫙 퍼져나가는 대사를 한번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쑥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수액은 어떻게 돼요? 그냥 혈관에 딱 들어가면 그 혈관에 있는 것도 바로 장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100% 효능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훨씬 더 고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먹는 걸로 이 정도의 고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많이 드냐면, 평소에는 드세요. 평소에는 비타민C 집에서 드시고요. 병원 오실 일이 있어서 고용량으로 원하실 때는 꼭 주사를 맞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평소에 먹고 있는데 주사를 굳이 왜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 청소하는데 왜 대청소하세요?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용량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효능이 보이는 거에는 이만큼의 효능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고용량이 올라가는 거를 먹는 걸로 커버하기는 힘들 부분이니까 이때는 주사로 한 번에 해결하면 훨씬 더 다른 효능과 기능을 기대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했을 때 주사 놓는 양은 적게는 1000ml에서 시작해서 25,000 몇 가지 되게 많은 고용량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글루타치온은 600, 1200, 1800, 2400 다 놓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600ml 정도 아니면 그냥 1200까지도 쓰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술을 너무 오랫동안 막 드셨다 막 너무 피곤하고 뭔가 컨디션 조절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1800까지도 용량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한 거는 그 몸 상태를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용량을 보통 그 선생님이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기는 보통 뭐 자주 맞으면 좋긴 한데요. 어떤 분들은 매주 오셔서 맞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맞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바쁘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뭐 2주, 한 달, 뭐 올 때마다라도 한 번씩 맞아주시는 것도 되게 도움되고요. 내가 되게 컨디션이 안 좋거나 건강에 되게 좀 신경을 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달 정도 맞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각 병원마다 어떤 세팅된 프로토콜들도 좀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 들어가는 용량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성분들을 서로 좀 조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맞춰서 주사를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할 때는 그냥 비타민C는 20에서 30,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는 6에서 80, 그 다음에 주사는 1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0이라고 하더라도 흡수도에 대한 부분들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고용량을 하게 될 때는 실제로 한 번에 수액으로 맞는 게 우리가 60, 80의 리포점 형태를 드신다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도가 높기 때문에 고함량을 할 때는 무조건 수액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이 처음 나온 제품이 아니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이미 10년 전부터 나와 있는 시술 방법 중 하나고, 옛날에 뭐 무슨 필 해서 이미 스피큘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정말 예를 들어서 효능이 있었다면 그걸로 모든 시술이 지금 다 커버가 됐었어야죠. 근데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저렴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컨셉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좀 더 되게 효과가 사실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피큘이 들어가면 미세한 바늘침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피부에서는 어떻게 봐드리냐면 이물질이 들어왔네 빼야지 하고 촥 반응하니까 피부 톤오버가 빨라지고 피부가 막 새살이 차오르고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하면요 과유불급. 그리고 좋은 거 같으니까 많이 하면요 과유불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 뭔가를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과해지는 경향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더 민감해진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요인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좋은 제품인 거는 인정. 단 그게 최근에 나온 개념은 절대 아니라 아주 병원에서 또 아주 오랜 기간부터 관리실에서 저희들이 써왔던 치료나
관리의 한 방법으로는 사용했지만 그게 마치 여드름도 좋아지게끔 하고 흉터도 없어지게 만들어주고 색소도 좋아지고 기미도 좋아지게 만들고 그런 뭔가에 대한 하나 대안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걸로 다 시장에 깔려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그 각각의 문제점은 있는 거지만 저는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잘 잡고 마케팅 참 잘했고 그리고 실제로 재미도 좀 있고 단 효능은 어떤 시술에 대한 결과만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관리의 한 차원에서 내가 조금 더 내 관리를 평소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업 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함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일 수도 있고 항산화제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수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그리고 제품 좋다고 이것저것 많이 또 써보시죠. 근데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죠. 비타민C 제품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정말 꾸준히 3개월, 6개월 동안 그 제품 제대로 써보신 적은 과연 몇 번이나 있으신지. 근데 결국은요, 제품은 다 좋고요, 영양제도 다 좋아요, 선크림도 다 좋아요. 근데 할 때만 의욕이 넘치고 한 일주일 가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보통. 결국은 저는 이런 모든 거의 베이스에는 꾸준함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냥 딱 눈 감고 3개월 쭉 똑같이 지속만 해보신다면 정말 큰 차이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단기간에만 보지 마시고 좀 더 길게 보셔서 꾸준히만 하신다면 좀 더 예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